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17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씨입니다. 돼지 먹다는 소리. 네. 아침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목이 잠겼어. 네. 일단 아침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어제 4월 1일 만우절날 녹음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부터 이게 피곤한 것도 있고 이 감정의 기복이 좀 있어요. 이거 호르몬의 영향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원래는 그 마음은 항상 녹음도 해야지 막 촬영도 해야지 막 이렇게 머리로 계획은 다 세워놓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오늘 별로 안 땡긴다, 안 하고 싶다, 이 지랄 하고 있어요, 혼자. 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네. 그 머리로서 생각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나 같은 인간. 참 문제 많아. 네. 이래놓고 인생을 꼭 탓해. 네. 아무튼 제 수준이 이래요. 네. 117회 녹음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하고 싶은 얘기들을 머릿속에 구상했는데, 지금 머리가, 약간, 굳었어. 일단 커피 리뷰할 것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댓글이 하나 달린 게 있어서 댓글 소개부터 하면서 차근차근히 입을 풀어야 될 것 같아. 시동을 좀 걸어야 돼요. 네, 제가, 원래가 모자른데, 이렇게 좀 시동이 부팅이 안 되면, 좀 뭐랄까, 정상적으로 안 움직여져. 네, 아무튼, 네, 댓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셔야지. 이제 커피에서 막 소리가 나. 막 이러면서, 막 김 빠지는 소리가.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우리 터스님, 네, TRST. 왠지 이렇게 짧은 영문으로 딱 쓰면, BTS. 이렇게 뭔가 있어 배. 나만 그런가? TRS. 네. 예전에 뭐지? 우리 한국에는 REF가 있었잖아요. REF.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일본에는 TRF였나? 뭐였지? 약간 약자를 쓰는 그런 게 한때 유행하던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그룹의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씨야 이렇게 영문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TRF인가? 네, 일본의 TRF, 우리나라엔 REF.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이 조금 문화적으로도 앞서고 경제적으로도 한때 잘 나가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연예계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것들을 약간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심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맨날 중국 막 욕하고 일본 비하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이 중국, 한국, 일본은 서로 비할 입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랄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나라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서로의 시너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민폐가 되기도 하고 좀 악의 입장에도 있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붙어있는 이 한중일 이 세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적으로 보나 이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진짜 이렇게 누구를 비난하고 그럴 수가 없어. 난 그런 면에서는 참 중국이 참 찌질하다 생각하는데, 동북공정뿐만 아니라도 뭐죠? 김치 논쟁부터 해서 한복까지, 왜 그러나 몰라. 물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겠지만, 아무튼 지금 주제는 그게 아니야. 아무튼 우리 털스님, 네, 죄송해요. 네, 항상 제가 이렇게 삼천포로 잘 빠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고 있어요. 글은 안 남겨도 꾸준히 업데이트 하시는 방송은 다 챙겨 듣고 있습니다. 히히. 감사합니다. 요즘 영상 올리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커피 리뷰는 영상으로 따로 올려주시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히히. 방송 에피소드 중에 개인적으로는 커피 리뷰 시간이 가장 재밌어서 매번 조금 더 코너가 길었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구만. 아무튼 커피 리뷰 코너로
이내 평소 즐겨 마시던 혹은 바쁠 때 아무 생각 없이 마셨던 스틱커피를 요즘 다시 사서 마셔보는 재미에 빠져 있는 중입니다. 최근엔 카누 시그니처 다크 로스트를 선물 받아서 마셔봤는데 단순히 기존의 카누 커피보다 향도 부드럽고 괜찮다고만 생각했는데 목 넘김 끝에서 신기하게 아주 예전에 어렸을 때 먹었던 커피맛 사탕의 향과 단맛이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냥 쓴 커피구나 하고 말했을 텐데 커피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런지 무슨 맛이 날까 하면서 마셔보는 재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히히. 간만에 글을 남겨서 또 길이 길어졌네요. 원래 질문하려고 글 남기러 왔는데 질문 정리가 안 돼서 그건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방송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런 모질하고 못난 제 방송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저도 지금 머리가 엄청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 뭐 아무래도 부팅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도 정리가 안 되는데, 더 정리가 안 돼. 일단 댓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또 재해석을 하자면, 일단은 커피 리뷰를 저도 많이 하고 싶어요. 많이 하고 싶은데, 일단 제가 게으른 거죠. 한마디로 제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솔직히. 뭐, 머릿속으로는, 이게 유튜브 영상 촬영해야지. 근데 지금 촬영해놓고 편집 안 한 게 수두룩해. 내가 게을러 터져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나 바빠서요. 뭐 힘들어. 솔직히 개뿔 바쁘긴 뭐가 바빠. 그냥 내가 귀찮은 거지.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성공을 못 하는 거야. 될래도 될 수가 없어. 이렇게 게을러 터져갖고. 원래는 제가 이제 막 촬영도 수시로 하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송할 때도. 이 영상도 같이 촬영해서 보이는 라디오 하겠다. 내가 딱 한 번 찍고 안 했어. 이게 제 상태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 같아서는 막 촉촉촉촉촉 하고 싶은데 이게 게을러 터지니까 뭐 느리고 이게 참 뭐 일이 진행이 안 돼. 그렇다고 뭐 돈이 많으면 분업이라도 하지. 돈 주고 시켜서 그것도 안 되고. 정말 안 돼. 미치겠어. 일단 리뷰는 되도록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스틱커피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사다 놨는데 아직 리뷰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드립백도 아직 못 먹었잖아요. 그 세이코 커피랑 그 뭐지? 리브레 커피도 아직 안 먹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자꾸 시간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지는데 아무튼 뭐 그래. 난 미칠 것 같아. 일단은 그 스틱커피, 카누 커피 드셔보셨다고 이 글이 저는 일단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왜냐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댓글들을 상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이런 거 먹어봤는데 느낌이 어땠다, 저땠다. 왜냐면 내가 느끼는 거와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는지 뭐 이런 것부터 너무 궁금한데 뭐 터스티님께서 그런 글을 달아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일단 지금 제가 이제는 현장 일을 좀 벗어나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또 바리스타가 아닌 학원 강사로서의 또 일상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아무도 안 궁금해하겠지. 전혀 궁금하지 않아.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나 혼자 할 거야. 제가 이제 학원에서도 이 스틱형 커피들이 요새 수준이 상당히 좋다. 인스턴트 커피들이 그러니까 워낙 잘 나온다. 물론 캡슐 커피도 그렇고 뭐 그런 얘기를 백날 하는데 대부분 안 드세요. 근데 가끔 10명 중에 한두 명, 그러니까 거진 뭐 10% 미만, 그 10% 미만 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기억이 남는 게, 물론 젊은 친구들은 좀 더 그런 접근성이 더 높은데,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을수록 잘 안 변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드시는 거 뭐 드세요? 그러면 기껏해야 그냥 카누, 오리지널. 옛날에 나온 카누 그 정도 먹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 대부분은 진짜 맥심 모카골도 아니면 레시피 수준이에요. 뭐 그게 수준이 낮아서 그러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 카누 시그니처를 제가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드셨대요. 사서. 근데 정말 괜찮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가공 커피들이 상당히 요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또 리뷰를 또 해볼 건데, 그러니까 오늘 리뷰는 그 커피빈에서 나온 콜드브루, 물론 이거 꽤 예전에 나왔어요. 꽤 예전에 나왔고,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리뷰했는데, 오늘은 같이 놓고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조지아에서도, 물론 이제 조지아가 코카콜라 계열의 이제 일본 브랜드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도 또 이제 콜드브루 제품이 또 조지아에서 하나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조지아에서 콜드브루 제품이 꽤 많은데, 뭐 꽤 많아봐야 이제 두 개지. 두 개인데, 이 제조사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지아 고티카 시리즈가 있고, 그냥 조지아, 그게 있는데, 이번에 또 하나 나온 게 있어서, 그것도 샀어요. 근데 아직 안 먹어봤죠. 근데 다음에 이제 리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놓고, 아직 리뷰도 못하고 냉장고에 쟁겨놓은 게 좀 꽤 있어. 그래서 요새 와이프한테 맨날 욕 먹어요. 아, 먹지도 않는 거 왜 이렇게 자꾸 쟁기냐. 막, 사기만 디립다 사고, 막. 그래서 이제, 변명을 하죠. 아, 내가 방송을 하려고, 웃기네. 막, 방송 무슨 구독자도 없으면서 막. 괜찮아, 괜찮아. 유튜브 조회수 없음, 그래도 괜찮아. 난 괜찮아. 물론 속으로는, 아, 좀 우울하지만, 그래도 나는,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자신한테 이득은 없는데, 뭔가 이렇게 쌓여가는 즐거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 쓰레기 못 버리는 그런 아저씨들 딱 그런 거야. 뭐랄까, 이 조회수는 없는데, 유튜브 이렇게 목록을 들어가면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런 느낌. 스스로 이제 뿌듯한 거지. 아, 내가 열심히 했구나. 막 그런 거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딱 그 수준입니다. 아무튼 터스님 감사하고요. 계속 좀 더 그러면 이 리뷰하는 거를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고, 좀 길게 가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되도록 하려고는 하는데, 있는 것도 편집을 못해갖고, 그러니까 이 유튜브 같은 거 하면 이제 투잡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새 대부분 다 직장 생활 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투잡 쓰리잡을 그냥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투잡 쓰리잡이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참고로 저는 투잡 딱 한 번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움직이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엄청 피곤해.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넘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물며 이 제가 뭐 방송이랍시고 하는 이 허접한 것도 제가 강사하거나 이제 바리스타 일 하면서 하는 건데 이것조차도 벅차서 헤매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엄청 일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엄청 일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기운이 없는 거지.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그러나? 뭐 아무튼 간에 뭐 수준이 이래요. 아무튼 자, 그러면 일단 커피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뭐 제가 요즘에 또 이렇게 보고 느낀 것들, 뭐 영화 이야기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제 팟캐스트가 뭐 영화 팟캐스트나 특정 팟캐스트는 아니고 커피 팟캐스트지만 그냥 제 일상이나 어떤 문화, 정서 이런 걸 많이 다루는 원래 이런 컨셉이라 뭐 편하게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인상 깊게 본 영화 한 편이랑 영화 두 편이구나. 물론 예전에 보던 걸 다시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드라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좀 한 템포 느려요. 그러니까 그 유행이나 이런 트렌드를 그때그때 바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한참 지나고 나서 막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조금은 게으른 거죠. 이런 유행이나 트렌드도 좀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제가 그런 거를 좀 한 템포 느리게 받아들인 경향이 있어요. 뭐 항상 그래요. 제가 뭐 반응 속도가 느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 그 잭 스나이더 감독의 저스티스 리그가 요새 지금 뭐랄까 VOD 서비스처럼 그 뭐죠? 그 TV로 스마트 TV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인터넷이죠? 네,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하는데 저는 넷플릭스로 본 건 아니고 그 VOD 서비스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내고 보는 거죠.
네, 물론 저는 이제 자료 영화 같은 걸 다운을 받을 때 다 캐시로 돈을 내고 받습니다. 뭐 제가 혹시 불법 다운로드 이런 거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아는데 사실 예전엔 좀 했어요. 예전에는 그 와레즈라고 그랬죠. 제가 그 예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런 와레즈 같은 게 성행을 하면서 뭐 불법 게임 다운로드, 뭐 영화 다운로드 이런 게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은 약간 좀 이제 캐시 물론 무료 다운 서비스들도 이제 쿠폰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액제로 이제 돈을 내고 뭐 10,000원, 20,000원을 내면 이제 영화를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지 너무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뭐 제가 뭐 잘 아느냐? 잘 몰라요. 제가 뭘 알겠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저스티스 리그 시리즈를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전에 그 8, 90년대만 하더라도 요즘에 마블 캐릭터가 더 인기가 많고 뭐랄까 좀 인지도도 높지만 저희 때만 해도 슈퍼맨 원더우먼이었어요. 물론 뭐 국산 외화는 아니고 외화라고 했죠. 그때 막 더빙판으로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80년대 뭐 600만 불의 사나이, 뭐 소머지, 원더우먼 뭐 그 있잖아요. 옛날 미드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원더우먼이라는 작품들이 들어오면서 국내에 더 많이 친숙했죠. 그래서 뭐 우주특공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저스티스 리그의 이제 멤버들이 나오는 만화도 꽤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원더우먼의 이 우리 뭐죠? 그 미스 유니버스인가? 미스 월드 USA였나? 아무튼 꽤 미모가 끝내주시는 저는 솔직히 이런 원더우먼 같은 참 미모의 여성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만 네, 원더우먼 같은 분을 만나긴 했죠. 네, 만나긴 했어요. 네, 우리 원더우먼보다 더 이뻐. 키가 작아서 그렇지. 아무튼 죄송합니다, 여보. 네, 아무튼 저는 다행히도 네 이런 멋진 분을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린다 카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원더우먼의 이제 롤 모델이 되면서 물론 지금의 이제 겔가도시라고 하는 배우가 이제 원더우먼의 계보를 잇고 있는데 나름 매력이 있어요. 좀 약간 좀 뭐랄까 그 남성미도 좀 있고 좀 더 세죠 캐릭터가. 네, 우리 린다 카터 누나는 사실 너무 야리야리해가지고 그 옛날 미드 보시면 알겠지만 팔목도 엄청 얇으세요. 근데 그나마 이 겔가도 씨는 겔가도 씨 님은 나름 매력이 있어. 아무튼 말 좀 심해야 돼. 아무튼 이 원래 이 저스티스 리그 시리즈가 이제 국내에 개봉을 했는데 참고로 이 작품이 이제 흥행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접었다고 해야 되나? 거진 접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이제 잭 스나이더 감독판 원래 이분이 그 감독을 맡고 있다가 하차를 했어요. 참고로 영화는 이 감독판을 봐야 좀 뭐랄까 감동이 좀 색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독판들을 꽤 좋아하는 편인데 그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좋아했었던 영화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이 영화도 물론 이제 리들리 스콧 감독의 명작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게 감독판과 그냥 일반 그 개봉판이 상당히 달라요. 그 뭐랄까 그 영화에 편집되는 내용들이나 이 앞뒤 개연성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지가 않는데 감독판을 보면 상당히 뭐랄까 깊이가 있고 영화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감독판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조스 웨던 감독의 저스티스 리그도 전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봤어요. 물론 뭐 너무 재밌다 막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 감독판이 나오면서 지금 약간 역주행하듯이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워너 쪽이었나? 워너 쪽에서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대요. 왜냐면 다시 흥행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좀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잭 스나이더 감독이 원래 맡았을 때 그 딸이 자살을 하면서 이 부부가 하차를 해요. 이 와이프가 뭐 프로듀서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이제 자녀의 이제 자살로 인해서 이제 하차를 하게 되고 이제 조스 웨든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밝아졌는데 물론 너무 밝아지다 보니까 그 재미적인 부분이나 이제 뭐랄까
좀 완성도가 좀 떨어져서 좀 실제로는 흥행을 실패했는데 이번 감독판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분위기도 잘 전달이 되고 이게 4시간이 넘어요. 4시간도 넘고 실제로 개봉판하고 편집되어 있는 앞뒤 전후 내용도 되게 다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영화가 된 거죠. 저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봐서 이걸 소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소장한 거죠. 돈 내고. 그러니까 그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 뭐 요게 좀 다시 또 요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런 마블 캐릭터나 저스티스 리그와 같이 이런 히어로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잘은 몰라요. 뭐 이런 것도 뭐 공부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캐릭터별로. 근데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냥 어릴 때 친숙했던 이 슈퍼 영웅들, 배트맨이나 슈퍼맨 같은 이 캐릭터가 나오는 이 영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서 저도 좀 주의 깊게 봤다. 그냥 헛짓거리 한마디 했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음식과 관련돼 있는 영화이면서 플러스 또 힐링푸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우동이라고 하는 일본 이제 드라마죠. 영화인데 이게 2006년도인가? 그 옛날 작품이에요. 저는 이 작품을 되게 좋아해서 소장을 하고 있고 가끔씩 보다가 최근에 이 작품을 TV에서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케이블 TV 돌리면 영화 채널들이 워낙 많은데 이렇게 예전 영화들 이렇게 네, 내가 혀가 미쳤구나. 네. 지금 향이 깊은 콜드브루 홈플러스 마셔보고 있는데 죽어야 돼. 발음도 미치고 부팅도 안 되고. 좀 이따 리뷰해볼게요. 다시.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됐어요. 예전 영화들 이렇게 다시 볼 때 그 나이대별로 느껴지는 감동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봤을 땐 재밌었는데 나이 먹고 나서 보면 재미가 없다라든가 뭐 그런 거. 뭐 갑자기 예전에 봤을 땐 느끼지 못했던 걸 또 한번 느낀다든가 뭐 이런 거. 예전에 제 우동이란 작품을 제 팟캐스트에서 한번 다뤘던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번 다뤄봅니다. 사실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 출연하는 일본 배우들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던 뭐 그렇다고 뭐 이상한 생각을 가지는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코니시 마나미라고 하는 여자 배우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안경 끼고 나오는 게 제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좀 좋아했던 여자애가 너무 닮아서 그 안경 낀 모습도 닮아갖고 나이는 많죠. 이분이 78년생인가? 그러니까 저보다는 어린데 뭐 옛날 생각도 나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좀 그래도 이제 일본 영화에서 좀 많이 등장하는 드라마나 특히 코이나타 후미오라든가 이 주인공인 유스케 산타마리아, 물론 유스케 산타마리아 같은 사람은 가수이면서 배우인데 저는 이 배우를 예전에 이제 춤추는 대수사선이라고 하는 작품 보면서도 꽤 좋아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웬만한 드라마에 상당히 많이 나오세요. 네, 물론 이제 유명 배우죠. 네, 유명 배우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일단 이분의 캐릭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냥 느낌이 좋아요.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이런 사람이 느낌이 좋아서 그다음에 뭐 그리고 이제 아버지 역할로 많이 나오는 카바 카츠미. 참고로 여기 스즈키 쿄카시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었던 그랑메종 도쿄에서 이제 여성 셰프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카바 카츠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무라 타츠야의 이제 스승으로 나오면서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는 배우입니다. 하여튼 이런 배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 여기에 이제 주인공인 이제 뭐랄까 이제 유스케 이름이 여성 코스케인가? 네. 아마 이 주인공 이름이 코스케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코미디언 연예인을 하겠다고 스탠딩 코미디를 하려고 뉴욕으로 갔는데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뭐랄까 이제 바 같은 데서 스탠딩 개그 같은 거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을 갔는데 성공을 못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카가와 지역이 카가와로 나오는데 참고로 이 코스케 집안은 이 뭐랄까 삿포로 그 우동 있잖아요. 삿포로 우동. 사누키 우동. 삿포로. 병신아. 사누키 우동. 네, 사누키 우동을 이제 대대로 하는 건 아니고 아버지 때부터
우동집을 하는 이제 그런 뭐랄까 그래도 우동 부심이 있는 집안의 자녀로 나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동을 만들 생각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와서 그냥 이렇게 뭐랄까 놀다가 이제 백수죠. 네, 백수로 와서 이제 고향에서 이제 놀고 있다가 이 타운지의 편집부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우동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리포트 쓰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그 부서를 하나 만들어요. 부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면통단이었나? 하여튼 무슨 단이에요. 아무튼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맛집 투어를 하고 맛집 컬럼을 쓰는 그런 이제 잡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가와현의 이제 사누키 우동의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이제 우동 붐을 일으키는 이제 계기가 돼서 이 잡지도 잘 팔리고 이제 조금 이제 막 잘 되는 약간 그런 컨셉의 영화인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붐이라고 하는 게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붐을 타다가 다시 하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인 이 규스케, 네, 규스케의 이제 코스케인가? 네, 코스케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 우동집을 누가 이어가게 되나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영화가 이제 흐름을 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좀 뭐랄까 훈훈한 가족 이야기라 저는 일본의 음식을 다루는 영화 중에 가장 인상이 깊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영화적인 재미나 이런 것은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더 많이 앞서져 있지만 어떤 소재의 다양성 이런 면에서는 참 일본이 좀 부러운 게 일본은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소재가 참 다양합니다. 물론 재미는 또 별개고 그러니까 너는 왜 맨날 쪽발이처럼 일본 것만 다루느냐? 그러니까 뭐 제가 사실 일본을 좀 좋아해요. 네, 솔직히 부정하지 않겠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좀 좋아합니다. 그들의 문화도 꽤 좋아했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일본 문화나 이런 환경을 좀 간접적으로 가까이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일본이란 나라를 분명히 뭐 역사적인 관점에서 미워하고 그런 건 있지만 저는 좋은 점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미 많이 영향을 줬고 우리는 일본 음식 더럽게 많이 먹으면서 초밥 이런 거 뒤지게 막 먹으면서 막 말로는 또 일본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나쁜 건 나쁘다고 비난하는 건 맞는데 자기의 필요에 따라 좋은 것들은 수용하면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일본 불매운동 한다. 막 그래요. 그래놓고 지는 유니클로는 불매운동 한다면서 닌텐도 스위치는 사. 뭐 이게 뭐야. 그래놓고도 또 뭐 우동집이나 돈가스집도 연락 찾아댕겨.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를 미워하고 그 어떤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비판할 줄 알고 그럼 맞아요. 맞는데 잘못된 건 비판하지만 또 좋은 것들은 수용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또 이제 좀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다 나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물론 뭘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뭐 저는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다 계산적으로 탁탁탁탁 해갖고 옳은 건 옳은 거, 나쁜 건 나쁜 거 딱 어떻게 선을 그으면서 삽니까? 어차피 우리 문화 속에는 알게 모르게 일본의 영향을 엄청 받았는데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 중에 일본의 영향을 안 받은 게 없어요. 뭐 제가 어제도 제가 일본 인천을 갔다 왔는데 뭐 가옥부터 해서 뭐 그 카페 분위기 이런 것도 막 일본 느낌 많이 나는 그런 카페들도 많잖아요. 뭐 그런 건 다 죄다 똑같이 따라하면서 뭐 일본은 나쁘다. 뭐 일본 쪽발이다. 참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론은 그게 아니고 이 일본에서 이제 우동을 다루는 작품 물론 뭐 일본에서는 이제 이 커피를 다루는 영화들도 있는데 딱히 막 꽂힌 영화는 없었어요. 근데 이 우동이라는 작품이 유독 저한테 많이 와닿았고 물론 이 이면에는 뭐 삶의 성공과 실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가족의 따뜻함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가족 간에 좀 뭐랄까 화목함 이런 건 지금 없어요. 왜냐면 그 예전에는 저도 이제
조부님, 할아버지 할머니랑 모시고 이제 대가족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뭐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넘치고 한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망할 수 있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그때는 그런 게 좋았죠.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경제 문제나 다양한 것들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가족이 와야 되더라고요. 뭐 뿔뿔이 흩어지고 와야 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것을 해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마음에 이렇게 좀 빚을 진 듯한, 그러니까 제가 장남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보고 매끄럽게 해보고 싶은데 내 능력이 무능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아 나는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개입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아버지가 되게 조금 쌀쌀맞고 잘 웃지도 않고 살갑지 않은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부담스러워. 또 근데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천천히 느끼게 돼요. 물론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느끼게 되고 이 우동 가게를 명맥을 이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코스케가 그 이제 매형이죠. 네. 이 매형이 이제 이 가게를 이어가고 싶어 해서 그 뭐랄까 오랫동안 그 아버지 옆에서 이제 귀동냥을 하면서 이제 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를 자기가 이어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매형을 도와 우동집을 다시 살리는 그러면서 지역에 다시 또 어떤 우동의 붐을 일으키는 뭐 그런 내용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 가족의 정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 어떤 집안의 명맥을 이어가려고 하는 일본의 그런 장인 정신을 내심 또 비춰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요즘엔 좀 안 그런데 예전까지만 해도 이런 뭐랄까 이런 뭐랄까 그거 뭐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음식 같은 거 하는 거를 되게 천하게 생각하고 뭐 굳이 이런 거를 뭐 이어하냐 막 이렇게 많이 그랬던 경향이 있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런 게 알짜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2세, 3세들이 그 아버지의 식당이나 이런 걸 물려받아 더 많이 번창하거나 잘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참 좋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제 뭐 카페를 40년, 50년 이어하고 뭐 라면집, 뭐 국밥집 요즘엔 이제 직장을 잡기가 힘드니까 이 2, 3세들이 그런 걸 이어하는 경우가 꽤 많고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태극당, 네, 빵집이죠. 태극당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성심당하고 좀 결이 다른 게 뭐랄까 조금 레트로풍으로 쭉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극당은 성심당은 약간 트렌드함을 쫓아가면서 뭐랄까 그 자신의 맛과 그 아무튼 뭐 맛과 상품성을 둘 다 잘 잡는다면 이 태극당은 옛날의 정서를 잘 안고 가는 것 같아요. 그 태극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라다빵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 사라다빵을 우리 아들한테 주니까 퍽퍽해서 못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좋아하는 빵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제 힐링 푸드와 같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다녀온 맛집 투어 이야기, 맛집 투어는 아니고 그 냉면집 갔다 온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이전에 요 커피도 리뷰 잠깐 하고 또 말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좀 말도 많고 영양가 없는 이야기로 참 오래 얘기해요. 제가 좀 그래요. 네, 좀 그러니까 재미도 없겠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 커피 볼 거는 지난 시간에 먹었던 이 홈플러스 시그니처 향이 깊은 콜드브루. 근데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이 750ml도 금방 먹었어. 생각보다 이게 맛이 편안해서 먹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비교군으로 오늘은 커피빈에서 나온 이제 콜드브루 제품입니다. 이거 물론 이제 웬만한 이 마트 가면 유통이 되고 있고요. 뭐 커피빈에서 나온 거라서 산 거냐 꼭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비슷한 이 원두 조합의 커피들을 같이 먹어보고 싶어서 또 산 거예요. 얘도 그 원두가 에티오피아산 80%에 인도네시아산 20%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런 커피에 대한 정보가 더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최소한의 표기만 돼 있어서 어떤 등급의 원두고 이 어떤 정확한 원산지, 그러니까 정확한 그 농장 어디서 나온 건지 이런 것도 좀 기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드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이 냉장 제품으로 이제 유통이 되는 이제 콜드브루입니다. 이 콜드브루 제품들도 보면 그 이 RTD 음료 중에는 이제 상온에
상온에 놓고 이제 판매되는 제품도 있는 반면에 냉장 유통되고 유통기한이 좀 짧은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게 좀 더 맛이 좋겠죠. 일단 여기에는 커피빈 마스터 로스터가 엄선하여 블렌딩한 콜드브루 브랜드 정통 침출 방식 적용이라고 돼 있어요. 차가운 물로 오르내어 커피 본연의 깊은 향과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방식이다. 일단 제조를 보면 서울 F&B 이렇게 그 RTD 음료들은 대부분 많이 가공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 주자가 이 서울 F&B인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동서식품에서 유통하는 스타벅스 커피들도 다 이 서울 F&B에서 대부분 제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스타벅스 커피도 또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 원래 이 커피들이 한번 먹고 나면 기억이 또 가물가물해서 제가 이제 수시로 자꾸 중간중간에 먹어봐요. 그러니까 맛이 없든 있든 자꾸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놓은 것들도 이제 예전에 나왔던 RTD 대용량 이제 비싸진 않죠. 저가 제품들도 좀 많이 쟁여놨는데 같이 비교해 보려고 이 제품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새로 땄고요. 미리 안 따고 새로 따는 거예요. 네.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때깔로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때깔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진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희석이 된 거죠. 제가 똑같이 요 향이 깊은 콜드브루랑 담아 볼게요. 때깔이 비슷한데 비교가 거진 잘 안 돼. 참고로 이 커피빈 콜드브루가 이게 용량이 280ml고 가격은 2,200원 정도로 제가 홈플러스에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향이 깊은 콜드브루도 서울 F&B 똑같은 가공 업체에서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겸사 사봤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다르지만 제조 업체가 같고요. 물론 이 재료도 좀 다르지만 비슷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갖고 와본 겁니다. 마셔볼게요. 솔직히 맛은 분명히 다른데 뭐랄까 그 향미나 풍미가 좀 더 세요. 콜드브루가 이 커피빈께 이게 무슨 말이냐? 솔직히 첫 맛은 요 향이 깊은 콜드브루 시그니처 홈플러스 거랑 비슷합니다. 첫 맛은 물론 좀 더 이제 깊이가 있어요. 좀 더 이렇게 진하다고 해야 되나? 일단 커피빈 콜드브루는 딱 마시는 순간 콜드브루 특유의 깊은 맛이 딱 치고 들어오면서 산미든 은은하게 깔리는데 이게 뒤에서 풍미가 에티오피아 콜드브루 특유의 풍미가 입안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커피들이 대체적으로 그 입안에 퍼지는 풍미들이 보면은 좀 산뜻한 느낌이나 뭐랄까 이제 어떤 과일이나 꽃 어떤 자연의 느낌들이 보통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홈플러스 콜드브루 같은 경우에는 다크 초콜릿 계열의 쌉싸름한 맛과 그 초콜릿 계열의 풍미들이 입안에 퍼진다면 요 커피빈 콜드브루는 조금 더 산미가 있는 반면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딱 먹으면 그 홈플러스 것만큼 연하다라는 느낌은 없는데 물론 얘도 이렇게 세진 않아요. 농도가 세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있지만서도 그래도 약간의 무게감이 더 전달될 만큼 조금은 뭐랄까 맛이나 어떤 향이나 풍미가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뒤후미에서 올라오는 뭐 숨을 들이마셨을 때 입안에서 퍼지는 특유의 풍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커피들을 동시에 놓고 맛을 비교해보면 말이죠. 이게 섞여가지고 애매모호해질 때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음미를 해보면 이 홈플러스 콜드브루는 그 뒤에서 홈플러스게 아니라 이 커피빈 걸 먹어보면 에티오피아 그 콜드브루 특유의 뒷맛들이 남아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에티오피아산 원두가 그 차지하는 비율이 80%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맛 자체도 그 에티오피아 커피,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로 내린 콜드브루 특유의 맛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중배전에서 나오는 그런 맛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티오피아를 중배전으로 볶으면 특유의 산미도 나타나면서 부드러운 바디감, 깔끔한 뒷맛, 그리고 이제 특유의 자연의 향, 보통 이제 플로로한 이제 꽃향이나 이제 과일 계열의 향미들이 보통 많이 전달이 되는데 이 제품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이게 세진 않아요. 막 화사하게 팍팍팍 퍼지고 그러진 않는데 이게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천천히 퍼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단순히 맛으로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요 커피빈 콜드브루가 조금 더 완성도가 높게 느껴지고 그와 비슷한 이 폴바셋 콜드브루랑 또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왜냐면 지금 얘네들이 구조 자체가 원두 배합이 상당히 비슷해요. 왜냐면 에티오피아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40% 이상씩 섞여 있는 커피들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비율상 뭔가 이제 비슷한 느낌들이 많이 연출되는 거죠. 지금 제가 한번 폴바셋 것도 넣어서 먹어볼게요. 물론 폴바셋은 그 향이 깊은 콜드브루 이 홈플러스 거와 느낌이 더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같이 넣고 또 먹어보면 느낌이 좀 달라서 같이 먹어볼게요. 네, 일단은 물을 좀 부어서 최대한 때깔이 비슷하게 맞춰보고 있고요. 이 희석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 폴바셋 원액이 훨씬 진하기 때문에 희석 농도를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산미 부분은 이 폴바셋기에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할까 특유의 색깔이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농도 자체를 보면 확실히 폴바셋을 많이 연하게 만들어도 특유의 맛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신맛 부분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 특유의 이제 그 커피빈은 물론 처음엔 산미가 도드라지면서 뒤에 단맛도 살짝 올라오고 그 묘한 풍미들이 연출되는데 그게 과일 계열이기도 하고 약간 그 에티오피아 특유의 플로로한 느낌도 살짝 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뒷맛의 단맛은 커피빈께 조금 더 좋고요. 반면에 이 홈플러스 거나 이 폴바셋 거는 조금 쌉싸름한 뒷맛들이 좀 연출이 돼요. 그래서 딱 마셔봤을 때 조금 다르다 라는 게 느낌이 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 커피빈 걸 좀 더 마셔볼게요. 일단 단순히 커피의 향을 맡아봤을 때는 코를 박고 맡았을 때는 느낌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콜드브루 특유의 그 어떤 향들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맡아보면 비슷한데 맛을 보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왜냐면 콜드브루의 향미적인 부분에서는 잘 나타나지 못하던 것들이 이 맛으로 확연하게 갈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특히나 이 에티오피아가 많이 섞여 있는 콜드브루의 특성상 산뜻한 맛이나 그리고 뒤에 단맛 그리고 또 이제 풍미들 잘 연출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2,000원 주고 먹기에 괜찮다. 네, 이 정도면 물론 이제 너무 연한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대중적인 커피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대중성에 기반을 두다 보니까 조금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면 커피들도 호불호를 타거나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뭐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산미를 부각한다거나 너무 한쪽을 세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셀 수밖에 없어요. 특히 콜드브루 제품들은 아직까지도 접근하기 어려워하시는 분이 상당수 많다 보니까 너무 밸런스를 세게 잡아놓으면 먹는 사람이 너무 좀 이렇게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 이 커피는 좀 무난함을 지향하면서도 나름 색깔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세 가지를 같이 놓고 보면 판이하게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취향에 충분히 갈릴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에티오피아 쪽 계열 커피를 좋아하고 그런 커피에 콜드브루, 그러니까 와인 느낌의 어떤 그 커피 특유의 맛과 향을 연출하는 그런 류를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이 커피빈 콜드브루도 맛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놓고 먹었을 때는 커피빈 쪽이 좀 더 제 취향이고요. 물론 폴바셋도 좋지만 폴바셋은 오히려 좀 라떼 쪽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에스프레소 원액 자체가 함량이 브라질 쪽 함량이 높다 보니까 이제 초콜릿 계열들의 맛들을 잘 나타내서 저는 오히려 워낙 에티오피아 쪽 계열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 이 초콜릿 계열보다는 이런 단맛과 깔끔한 뒷맛 그리고 좀 플로로한 향이나 그 어떤 과일 향들을 선호하게 돼요. 물론 커피 계열에서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이 상당수 많으세요. 의외로. 그래서 오히려 그냥 커피는 쓰거나 묵직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도 상당수 전통적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취향이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요 커피빈 콜드 브루가 좀 더 제 취향에 다가왔고,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제품들이 무난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가 먹더라도 크게 거부감은 안 든다. 그런 게 제 평가의 느낌입니다. 뭐 간단하게 요 세 가지 커피를 비교해 봤는데 여기다 한번 또 제가 그럼 우유를 한번 좀 타볼까요? 우유를 좀 타서 느낌이 어떻게 나나 볼게요. 일단 지금 제가 메일우유 3.6% 오리지널을 한번 에샤 물탄 이 콜드브루, 그러니까 콜드브루 원액이 아니라 이제 물이 탄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우유를 넣었을 때 보통 이런 여기다 우유를 타게 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그 RTD 그 콜드브루 커피들 있죠. 좀 약간 물탄 밍밍한 그 라떼류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 세 가지 커피를 먹었을 땐 어느 쪽이 좀 더 괜찮은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물론 비슷하게 타야겠죠. 네. 비슷하게 타야 되니까 네, 우유를 비슷하게. 아씨, 나 오늘 또 커피 엄청 마시는 거 아니야? 자, 커피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우유를 넣는다, 이 바보야. 네, 우유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우유를 약간 메일우유 걸 넣었고요. 참고로 메일우유는 미쳤구나 내가. 메일우유는 지방 함량이 7%입니다. 7%. 네, 당류가 5%. 그렇대요. 나 한번 마셔볼게요. 홈플러스 거를 우유를 탔는데, 많이 먹던 그 맛이야. 근데 역시 밍밍해. 아무래도 물 탄 느낌이 세니까 그러겠죠? 커피빈 콜드브루는 밍밍함이 덜하고 조금 더 우유의 고소한 맛들이 잘 올라옵니다. 괜찮네요. 약간 단맛도 잘 나요. 뒷맛의 고소한 맛과 단맛. 그러니까 콜드브루 제품들이 물로 희석돼 있긴 하지만 농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으면 이렇게 우유를 타서 먹어도 부드러운 라떼로 즐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RTD 커피들 가공된 거는 유크림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좀 뒷맛이 불편하거나 저같이 좀 약간 혈관 장애가 있는 분들은 머리가 띵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100% 우유를 넣어서 먹으면 좀 이런 게 좀 깔끔하고 괜찮아요. 자, 콜드브루 이 폴바셋 거에도 한번 넣어봤거든요. 물론 이제 희석을 한 이제 원액을 물을 타서 희석한 거에다가 이제 메이루를 넣은 거예요. 괜찮은데 요 세 가지 중에는 커피빈 콜드브루에다 우유 탄 게 제일 맛있어요. 진짜 개뻥이 아닌데 너 맨날 구라칠래?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심심하면 한번 드셔보세요. 약 올리냐? 그런 건 아니고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랄까 좀 더 커피를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얼마나 커피를 많이 알겠어요. 솔직히 저는 저 스스로를
진짜 많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내가 일부러 뭐 착한 척 하거나 겸손한 척 하려고 너 지금 컨셉 잡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알아봐야 남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책으로나 뭐 간접적으로 배우고 뭐 좀 검증한 게 단데 그걸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아는 내용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먹어보고 뭔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누가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RTD 커피 시중에 이제 막 저렴한 거 자꾸 먹으니까 가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야, 맨날 그런 맛없는 싸구려만 왜 맨날 먹냐. 그래서 저는 이제 항변을 하고자 이제 굳이 이제 변명을 하자면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여유가 없으니까 내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 소비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런 대중적인 커피를 많이 다루는 이유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정말 맛집이라고 하는 정말 찾아가기 힘든 곳에 있는 커피를 리뷰했다. 일반 분들이 가서 먹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봐야 사람들은 그냥 아이 뭐 그런가 보다 이러거든데 그나마 이제 시중에서 접근하기 쉬운 제품들을 제가 먹고 리뷰를 하면 그나마 어디서나 구할 수가 있으니까 한 번쯤 따라 먹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제품을 좀 많이 접근성이 이제 뭐랄까 접근성이 높다 보니까 다루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것들을 다른 분도 한번 느껴보고 공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뭐 판촉 홍보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도 없고요. 그냥 저는 이런 거 다 제 돈 주고 사 먹으면서 그냥 제 느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걸 굳이 뭐 후원이나 이런 걸 받을 것도 없겠지만 물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걸 협찬도 안 해주지. 뭐 듣보잡인 나한테 누가 이런 걸 협찬해. 근데 사실 협찬 같은 거 받으면 불편하잖아요. 좋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데 나쁜 얘기 할 수 있겠어? 근데 솔직히 근데 이 새 제품은 나쁜 얘기 할 게 별로 없어요. 일단 싸. 죄송해요. 목이 잠기네. 일단 싸. 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싼 거는 아니 싼 게 비지떡이지. 맞아요. 싼 게 비지떡인데 그 싼 걸 생각했을 때 굳이 나가서 그 잘못 만든 쓰레기 커피 2, 3천 원씩 주고 먹을 바엔 차라리 이게 나아. 왜냐면 물론 바로 그 어떤 커피를 먹느냐에 따라 다른데 사실 저는 이 밖에서 2,000원짜리 뭐 저렴하든 안 저렴하든 커피 먹었을 때 정말 잘못 내린 커피들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진짜 탄맛 확 돌고 엄청 쓰고 이런 커피 먹다 보면 차라리 그런 거 먹을 바엔 그냥 이런 커피 먹는 게 나아. 2,000원 주고 먹더라도 더 뭐랄까 기분 좋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가공돼서 뭐 이제 안 좋은 게 들어간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맛으로 놓고 보면 차라리 이런 커피가 훨씬 낫습니다. 이 커피빈 콜드브루가 웬만한 그 저가 커피나 길거리에서 사 먹는 것보다 물론 이걸 뭐 잔에다가 얼음잔에 넣고 먹으면 더 좋겠지.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만 이런 걸 사다서 사무실이나 집에서 얼음컵에다 놓고 먹으면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리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를 제가 주변에서 얘기하면 대부분 무관심해요. 뭐 사실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관심하죠. 무관심한데 사람들이 좀 한번 시도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봅니다. 아무튼 우유를 넣었을 때는 이 커피빈 콜드브루가 좀 더 내 입맛에 맞았습니다. 고소한 맛과 단맛이 더 살아서 저는 좀 괜찮았고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네 원래는 그 냉면 먹고 온 얘기랑 바리스타 강사의 이제 일상들을 좀 이렇게 한번 소개해보면 어떨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걸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앞에도 언급했듯이 제가 우동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약간 힐링이 될 수 있는 자기만의 소울푸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자꾸 영어 써서 나도 불편한데 힐링, 소울 뭐 그럴싸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하도 그런 단어 쓰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음식들 작은 소소한 행복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를 되게 뭐랄까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 저는 그럼 약간 좀 찌질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별거 아닌 거에 좀 많이 행복해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꼭 뭐 비싼 명품, 뭐 비싼 뭘 해야 기쁜 게 아니라 뭐 음식 하나 먹거나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셔서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뭐 이쁜 인형 하나 샀을 때 참고로 저는 요즘에 그
제가 좋아하는 스펀지밥의 플랑크톤 인형을 하나 샀습니다. 저랑 캐릭터가 딱 맞는데 생각보다 비싸. 9,900원인가? 또 엄청 홈플러스에도 비싸게 샀는데 인형이 너무 마음에 들어 샀어요. 네, 그걸 요새 좀 들고 다니는 거 아니고 집에다 놓고서 혼자 사진 찍고 놀고 이제 수시로 보고 그러는데 저랑 캐릭터가 딱 맞죠? 네, 아무튼 이 플랑크톤 인형을 사는 어떤 그런 거 별거 아닌데 소소한 걸로 그냥 막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호르몬의 영향인가? 아무튼 그런가 봐. 이번 주에 갔다 온 거는 병간의 옹진냉면이랑 그 백령면옥을 다녀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요 냉면을 엄청 좋아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냉면을 뭐 아느냐? 아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는 게 제대로 별로 없어.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는데 그냥 내 삶에 어떤 뭐랄까 힘이 돼. 참고로 병간의 옹진냉면, 요 백령면옥은 처음 가봤고요. 이게 다 인천에 있어요. 다 좀 거리가 멀어요. 병간의 옹진냉면 같은 경우는 이제 미추홀구라는 곳에 있고, 이 백령면옥은 이제 그 제물포 쪽에 있습니다. 인천 끝쪽 동네죠. 그러니까 다 멀어. 다 먼데, 뭐 방송도 많이 타고 그래서 꽤 이제 이 로컬에서는 제법 맛집으로 소개가 됐는데, 저는 뭐 꼭 맛집 이런 걸 떠나서 냉면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양한 냉면을 이제 즐겨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뭐 함흥이다, 평양이다 이런 걸 굳이 따지지 않아요. 다 좋아해. 없어서 못 먹어.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제 평양냉면 팝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우레옥 같은 조금 약간 육향이 잘 나는 평양냉면, 메밀향과 육향이 잘 나는 좀 깔끔한 육수를 선호하는데 물론 이 달큰한 육수 스타일의 이 냉면집 얘네들은 이제 이 집들은 평양냉면이라고 이제 내세우기보다 그냥 메밀냉면, 물냉면이라고 해서 자의적 해석과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제 재해석한 집들이에요. 사실 먹어보면 뭐 평양냉면 스타일 플러스 약간 막국수 스타일 플러스 약간 함흥냉면 스타일 플러스 뭐 대전에 제가 좋아하는 사료원 면허처럼 약간 육수가 달큰합니다. 그러니까 밀면스럽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새콤달콤 약간 달큰하면서도 이게 막 너무 세지 않아서 육수가 평양냉면에 이제 뭐 우리가 흔한 얘기로 평양냉면 얘기할 때 뭐 걸레를 이제 물로 빤 그런 밍밍한 육수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이 집들은 달큰해요. 그러니까 육수가 맛있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먹을만해. 그래서 육수가 맛있는데 이제 구수한 메밀면까지 같이 곁들여지니까 기본적으로 먹기가 좋은. 참고로 이 두 집 다 이제 냉면 가격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일단 8,000원이고요. 병간의 옹진냉면도 8,000원, 요 백량면옥도 8,000원. 그러니까 냉면 8,000원이 싼 거냐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메밀 함량이 높은 냉면치고는 싼 거죠. 왜냐면 요즘 웬만한 데가 9,000원에서 만원이 일반적인데 아직까지는 8,000원을 아직까지는 고수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집들이 그 곱빼기가 양도 푸짐하면서 가격이 괜찮아요. 그 그러니까 옹진냉면은 곱빼기가 10,000원이고요. 물론 이제 그 면이 두 덩어리가 들어가요. 백령면옥은 제가 어제 먹었는데 9,000원이에요. 이 집도 그 면이 두 덩어리가 들어갑니다. 물론 뭐 개인적인 호불호라든가 뭐 취향에 따라서 나는 별로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냉면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맛있었어요. 참고로 이 황해도식 냉면, 백령도 냉면은 보통 이제 까나리 액젓이 들어가서 그 액젓의 맛이나 향이 좀 있는 반면에 이 집은 제가 갔을 때 별로 그런 건 없었어요. 참고로 백령면옥에는 면수를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갔을 때는 면수가 없었습니다. 왜 안 줬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 딱 이렇게 보면 블로그 같은 데 보면 면수를 줬는데 제가 갔을 때는 면수를 안 줬어요. 네. 물론 옹진냉면은 면수를 줘요. 뭐 면수라고 그러면 한마디로 메밀을 끓인 그 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숭늉 비스무리하게 나오는 건데
이 면수를 먹다 보면은 좀 입안이 좀 도는, 그래서 이제 냉면 먹기 전에 이제 뭐랄까 입안을 조금 워밍업하는 차원에서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까나리 액젓을 옆에 따로 놓고 있어서 뭐 취향에 따라 먹을 수 있게끔 했는데, 일단 액젓의 맛과 향이 기본적으로 저는 없어서 좋았어요. 왜냐면 이런 백령도식 그 냉면을 고수하는 집들이 인천 쪽에 좀 몇 집 있어요. 유명하다는데, 전 참고로 부평 쪽에 있는 막국수 집을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좀 댕겼었는데, 그 집 이름이 뭐였더라? 부평 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인천 부평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평을 살진 않아요. 제가 인천 쪽에 살진 않는데, 이제 인천 쪽에 이제 주로 오는 경우가 이런 냉면이나 막국수 이런 거 찾아서 오는데, 부평 쪽에 좀 번화한 지역은 아닌 곳에 이 막국수 집이 하나 있어요. 되게 오래됐고, 제가 이 집을 다닌 거는 한 25년?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 조부님이 이 집의 단골이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단골이셔서 여의도에서 여기까지 막 차 끌고 다녔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나도 좀 몰라요. 아무튼 이 집이 약간 그 백령도식 그 막국수, 그러니까 냉면 스타일인데 좀 액젓의 맛과 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먹는 분들이 좀 거부감이 있는데, 먹다 보면 또 이제 좀 찾게 되는 그 부평 막국수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댕겼는데 요새는 안 가죠. 네, 요새는 잘 안 가고 있는데, 그 집 느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저는 좀 약간 캐주얼한 냉면을 먹을 수 있는 곳이어서 오히려 더 좋았고, 물론 취향에 따라 이제 까나리 액젓이 옆에 있습니다. 그걸 이제 쳐서 네, 넣어서 먹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아무튼 인천 토박이들이 즐겨 찾는 요 냉면집 두 군데를 이번 주에 댕겨왔는데, 일단은 아직은 그 여름철이 아니라서 그런지 붐비지도 않았고, 뭐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 좀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갔을 때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계셨고, 그 명부도 잘 작성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면 요새 이제 맛집들이라고 가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고 이런 관리를 안 하시는 가게들이 상당수 많은데, 요 두 집은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명부 작성도 꼼꼼하게 하셔서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할까, 좀 위기의식을 가지시면서 동참하는 모습도 좋았고, 뭐, 뭐 위생은 딱히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맛이나 뭐 가격 대비 만족도도 좋았기 때문에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물론 전통 평양냉면 스타일이 아닌 두 집이라 뭐랄까 평양냉면과 막국수 플러스 함흥냉면 스타일의 약간 크로스오버한 느낌의, 누가 먹어도 캐주얼하게 먹을 수 있는, 맛있게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좀 부담 없는 냉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야 8,000원도 비싸다, 야 그런 내 메밀국수 그걸 뭐 8,000원 주고 먹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요즘 냉면집들 가보시면 상당히 비싸요. 네, 별거 아닌 냉면인데도 뭐 8,000원, 9,000원 하는 집들이 워낙 많아서 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냉면이면 참 훌륭했다. 그래서 저는 이 냉면 두 집을 먹어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던, 무엇보다도 이제 메밀향이 잘 나와서, 병간의 옹진냉면이랑 백령면은 어디가 더 만족도가 좋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병간의 옹진냉면이 더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일단 뭐 둘 다 곱빼기를 먹었는데, 포만감도 병간의 옹진냉면이 더 좋았고요. 육수의 개성도 병간의 쪽이 좀 더 낫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백령도 냉면이 약간 그 뭐죠? 인스턴트 느낌의 육수 느낌이 좀 나서 오히려 좀 익숙하긴 했는데, 굳이 좀 특이하다는 건 잘 못 느꼈어요. 물론 액젓을 넣으면 좀 특이해지겠지. 근데 그냥 처음에 마셨을 때 육수가 맛있었는데, 그러니까 맛있어요. 맛있는데 어디서 먹었던 듯한 그런 맛이어서 그냥 느낌이 그랬다. 메밀향은 백령면옥이 좀 더 메밀향이 좀 더 잘 났습니다. 근데 이제 식감이나 이런 거는 병간의 옹진냉면이 좀 더 굵고 더 식감은 좋았지만, 그러니까 확연하게 장단이 있는 어떤 개성들이 있어서 인천에서 사랑받는 요 두 냉면집을 이번 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먹어보고 기분 좋게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통해 우리가 또 기분 전환도 하고, 사실 8,000원이라고 하는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8,000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기분이 전환이 되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로또를 사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뭐 2,000원이든 5,000원이든 만 원이든 자기가 한 주 동안에 그 만 원이나 그 기회비용의 돈을 투자를 해서 상상을 하는 한 주 동안 내가 1등이 되면 뭐 할까 이런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한 주간의 희망과 기쁨을 갖고 사는 것처럼 그런 잠깐의 기회비용으로 우리가 또 다른 즐거움과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얻을 수 있다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뭐 나만 그럴 수도 있고 이 4월은 우리가 이제 세월호의 아픔으로 인해서 좀 잊혀지지 않는 달이기도 하고요. 어제 이제 봤었던 TV 프로그램 중에 어제였나요? 4월 1일 어제 저녁에 TV를 보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고 해서 그 옛날에 이제 화제가 됐었던 이슈화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약간 좀 이야기꾼처럼 컨셉을 잡고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로 많이 화제가 됐었던 그 영남제분의 사모님의 그 약간 뭐랄까 그 말 같지도 않은 에피소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짜증이 엄청나죠. 참고로 거기에 등장하는 그 사모님이 그 여대생을 공기총으로 쏴 죽였는데 청부살인이죠.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영남제분의 이 사모님 이야기가 지금은 영남제분이 아니라 한탑이라고 하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경남 쪽에서는 꽤 유명한 이 중견 기업이라고 해요. 네, 뭐 탄탄하고 뭐 수익성도 꽤 괜찮다고 하는데 이런 기업이 아직도 살아 있다라는 게 좀 열받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세상에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한 집안이 풍지박산 나고 또 아픔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참 찹찹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픔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어딘가에 많이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와중에 나는 참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참 미안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아픔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물론 야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고 아픔을 가지신 분들을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져보면 어떨까?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주변에 보면 누구는 주식으로 대박 났다. 누구는 가상화폐에서 대박 났다.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나는 뭐 부동산 때문에 대박 났다. 우리 집값 뭐 4억, 5억 뛰었다. 뭐 이러면서 행복해하는 분들 많은데, 자기만 행복할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남들하고도 함께 나누는 여유를 좀 가져보면 어떨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행복해야지. 사실 저는 사실 무능해서 그렇지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걸 좀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베푸는 사람이 돼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요. 네, 어제 그걸 보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분 전환이 될 수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또 뭐 소소한 행복 이런 걸 좀 소소한 행복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누리는 행복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좀 긴 시간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는 제가 바리스타 강사하는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한 번 방송하면 1시간 45분 막 2시간씩 얘기하니까 제 방송을 듣는 제 지인이 미치겠대요. 너무 이렇게 말이 많냐. 나눠서 하라. 그래서 나눠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이거 하고서 일단 끝내고 또
또 다른 이야기로 이제 에피소드로 찾아뵈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나눠서 이제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이번 얘기는 이제 바리스타 강사 이야기고요. 혹시나 바리스타 강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하는 강사는 일단 참고로 NCS 학원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문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시간 강사예요. 시간 강사. 이렇게 목이 자꾸 다운되지? 그러면 NCS가 뭐냐? NCS가 이게 약자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라고 해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이제 국가가 이제 체계화한 거야.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에 이제 기준을 두고 이걸로 이제 직무 능력을 평가해서 이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이제 훈련 기관에 이제 뭐랄까 이 강사로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바리스타 강사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학원 강사가 있죠. 네, 보통 다 민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학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냥 허가를 내서 하는 이 민간 학원이 있고, 이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한 이제 국비 지원을 받는 학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 차이냐? 그냥 민간 학원은 그냥 민간 학원에서 뽑아서 그냥 거기서 이제 거기에 이제 조직화되어 있는 시스템에 따르면 되는데, 이 NCS는 이제 국가 통제를 받습니다. 왜냐면 나라의 세금이 일부분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학원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 거라, 이제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뭐 감사나 확인 같은 걸 해요. 그러면 NCS가 특별한 거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등록을 해서 기준이 되시면 이제 강사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민간 학원이랑 이 NCS 학원 두 군데에서 이제 활동을 해봤는데, 일단 민간 학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모나 이제 시스템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비 지원이 아닌 이제 자사의 이제 학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원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학원생을 관리하고 이제 영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학원의 규모를 키워가는 스타일이 있는 바 하면 이제 나라의 이제 세금 혜택을 보면서,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비의 일부분을 나라에서 대주면 개인이 일부분을 대거나 아니면 전액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학원생들을 모집하고 거기서 이제 강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NCS 강사가 특별한 거냐? 뭐 그러진 않는데, 이게 등록을 하고 이제 인가가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아서 이거 인가가 돼야만 이제 NCS로 확인 강사가 돼야만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NCS 확인 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 지식 포털 HRDNet이라는 곳에 이제 확인 신청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강사로서의 자격이 되는지 이걸 먼저 이제 뭐랄까 검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서류로서 이제 검증을 받는데 뭘 하느냐? 이제 경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뭐 학력 그런 거를 이제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뭐 최소 40점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50점 이상이 돼야만 이제 강사로서 실제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특별히 어렵진 않은데 확인 강사를 받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에 대한 경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현장에서 3년, 4년 정도 일을 했었던 어떤 경력 증명을 해야만 얘네가 이제 확인 강사로서 이제 허가를 내주고 이게 이제 등록이 되게 돼요. 그래야만 이제 등록이 돼야만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HRD 넷에 이제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자격 요건이 많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쪽 업종에 이제 경력이 꽤 있으면 거진 통과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서류 심사가 거진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좀 디테일한 설명들이 좀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어디에서 4년 일했어요, 이게 아니라 어디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뭐 이제 이렇게 그 육하 원칙에 따라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일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거진 통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이 인정이 되면 얘네가 이제 점수를 매겨주고, 이제 확인 강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뭐랄까, 이제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등록이 돼야만 이 NCS 강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보통 이제 직업훈련 학원 같은 데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아요. 뭐 이제 면접이나 이런 서류 심사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그런 절차에 따라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NCS 강사가 보통 받는 절차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민간 이제 바리스타 학원에서 이제 모집을 합니다. 뭐 그냥 어느 정도 기준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지원을 받으면 뭐 자체적인 이제 면접과 심사를 통해서 이제 채용을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시간 강사 형태로 이제 보통 하고요. 월급제가 아닌 계약직으로 보통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시간당 얼마 계산해서 이제 하는데 보통 시급이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경력에 따라 또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 그 정도 시급 정도를 받고 이제 일을 하게 돼서 뭐 최저 시급보다는 그나마 낫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쪽 일들은 안정된 어떤 고용 보장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근무 시간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NCS 확인 강사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시급을 정산을 해서 이제 월급을 받고 남는 시간들은 이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 NCS 강사의 이제 장점은 물론 학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이렇게 보조적으로 이제 정부의 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그래도 수업이 꾸준히 있는 편이에요. 많진 않지만 꾸준히 있어요. 근데 일반 민간 바리스타 학원들은 그 학원이 얼마만큼 영업을 잘 하느냐에 따라 학원 수강생들이 많았다 적었다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런 정부 지원을 받는 학원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은 맞고요. 그럼 바리스타 강사가 하는 게 뭐냐? 제가 맡고 있는 거는 이제 바리스타 2급 자격증, 그리고 바리스타 1급 자격증, 뭐 라떼아트 반, 뭐 커피 매니저, 뭐 로스팅 이런 과정들을 뭐 핸드드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커리큘럼에 따라 움직여요. 물론 커리큘럼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개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걔네들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약간 살을 덧대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 스타일이죠. 물론 자격증반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실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기 시험을 이제 준비하면서 겸사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형태로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바리스타 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현장 경험 능력이 좀 많이 필요로 하고요. 왜냐하면 현장을 경험을 해봐야 실제로 필요하고 필요 없고 무엇가 중요한지 정도에 대한 분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뭐랄까 이론적으로만 배우신 분들은 교육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장 경험 능력이 좀 중요하고 또 실제로 학원에서도 이 현장 경험 능력이 좀 있는 분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이가 좀 있어도 그나마 이런 강사 쪽은 이제 그나마 해볼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현장보다는 이런 쪽으로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현장보다 이런 게 더 나아요.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거 대비. 근데 이제 좀 뭐랄까 잔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학원생 관리는 없다곤 하지만 뭐 영업 일지라든가 뭐 어떤 보고서 그리고 또 이게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이 인강 같은 것들을 이제 패스를 해야 돼요. 뭐 어떤 교육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잔업이 많은 거죠. 잔업이 많아서 근무 시간 외적으로 하는 것들이 자꾸 발생이 되고 생각보다는 좀 일들이 좀 자질구레한 게 좀 많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바리스타 강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뭐 강사하면서 이제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텐 괜찮은 직업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본인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보통 이제 행정 직원분들이 스케줄을 짜줘요.
뭐 월수금, 뭐 화목, 아니면 토일 이런 식으로 평일과 주말을 이제 스케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집을 하는 그 코스에 따라서 스케줄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해당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모든 스케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학원에는 이제 두세 명 정도의 강사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 서로 협업이 되기도 하고 뭐 서로 이제 좀 뭐랄까 자기가 못하는 영역들을 대신 해주기도 하면서 뭐 그냥 서로 이제 돕고 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뭐 뭐 이번 달은 월수금을 내가 했다면 다음 달은 월수금을 상대방 강사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서로 나눠 먹는 약간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뭐랄까 좀 그 안정된 급여라든가 뭐 고용이 딱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는 곳 학원들은 그 뭐 강사 플러스 이런 수강생들이 일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안정적으로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NCS 강사가 꼭 나쁘지만은 않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죠. 뭐 학원의 시설들이라든가 뭐 교육 내용,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얘기할 것들이 참 많은데 뭐 그런 거는 뭐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월수금, 뭐 화목, 그 토요일 이렇게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있다가 어 지금 두 개의 클래스가 이제 종강이 됐어요. 종강이 돼서 새로운 반을 이제 개설을 하거나 이제 맞아야 되겠죠. 보통은 이게 이제 한 달 코스 아니면 뭐 3주 코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시간은 민간 학원들마다 좀 기준이 다 달라요. 어디는 뭐 44시간, 45시간, 어딘 40시간 이런데 뭐 제가 하는 강사는 이제 30시간, 33시간 그리고 뭐 이제 뭐 57시간, 67시간 뭐 제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뭐 주말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대들이 일반적인 학원들보다 조금 짧고 또 이제 그 뭐 비용이 좀 저렴해요. 정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커리큘럼이나 시설이 좀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민간 학원들 중에는 어 시설이 더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뭐 교육 비용이 비싼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생각한다면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더 좋은 시설에 좋은 강사가 구성되어 있는 카페나 학원에서 일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 이런 학원 강사들도 그 뭐랄까 학원 강사들별로 레벨 차이도 꽤 많이 나고 또 이런 강사가 보유되어 있는 학원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알 수도 없어요. 일반인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학원을 가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그 강사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잘 모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학원들마다 레벨 차이도 꽤 있다. 뭐 장비나 환경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원래 있다라는 걸 그냥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쉬었다가 또 다른 회차의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긴 시간을 좀 나눠서 하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어. 네, 원래는 좀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회차에 제가 커피 한잔 할까요? 소개하도록 하겠고 쉬었다가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